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오후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조갑제 TV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이틀 전에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리고 부족한 게 많은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8만 명이라면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많다고 했는데 점점 더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갑제 TV 회원 가입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석 달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친구, 동지, 전우가 되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갑제 TV가 지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언론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라면은 사실을 추구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저희 전문 영역입니다.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죠. 그리고 기자 생활 제가 한 50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아주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현대사의 정인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근사한 나라인지 또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든 민족사의 금자탑이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들로부터 지켜내려는 그런 이념투쟁, 이론투쟁에서 제가 하나의 보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안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꼭 매일 우리 눈앞에 보여야 할 분입니다. 제1야당의 당수이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황교안 대표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뉴스 메이커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요새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관료적입니다. 관료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 근데 정치인은 관료적 냄새를 풍기면은 좀 답답해지죠. 정치라는 것은 활달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투쟁적이고 논쟁적이고 그리고 사원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원판인데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쿠데타도 했습니다. 암살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룰이 정착되었습니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바꾸자. 이게 한국에서 정착된 것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니까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선택을 하는 이런 관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인데 황교안 대표는 그 인생이 아주 모범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리고 아담하고 정말 보기에도 단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판은 반드시 그런 걸로 통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성실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론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적이라든지 적대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언론이 예컨대 나경원 의원에 대한 태도와 황교안 대표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럽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이 기자들, 언론의 말을 경청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그 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도하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일대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황교안 대표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한다. 인간이면은 어느 쪽을 더 신경 쓰느냐 하면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종로구 선거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체 그림이, 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도자가 자기 개인 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구에 출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가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선거를 책임져 줍니까? 일회용입니다.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가 벌어지는데요. 항상 이낙연 대 황교안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 낭패를 본 경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한 게 유승민과 빨리 통합을 하라 성화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유승민 씨가 요구하는 대로 탄핵의 강을 긋는다면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려가지고 아주 잘못된 정당 이름 미래통합당, 아직도 우리 국민들 입에서 미래통합당이란 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그렇게 편한데 미래통합당이란 말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어떤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미래통합당 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자매정당으로 만든 비례용 정당 이름은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 시킨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지율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만든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세력이 이탈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광화문 세력,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세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파 운동이었습니다. 그 광화문 세력과 멀어졌습니다. 유승민과 가까워지고 광화문 세력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지금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황교안 씨가 단 한 번도 정광훈 목사 구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광화문에서 같이 모이기도 했고 말하자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던 대중운동 세력을 이렇게 멀리하는 게
정치 도의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도리상일 수가 있느냐 하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이 그쪽은 무슨 극우라든지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자들 좋아하는 방향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황교안 대표가 언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리더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잘 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이런 언론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은 첫째 오만합니다. 둘째 게으릅니다. 그리고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하려는 대로 하다가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면서 건전한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면은 참고를 해야 되죠. 한국의 언론은 선동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선동기관 중에서 선동기관이 아닌 언론을 골라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일본은 무조건 두들깁니다. 그리고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보도하고 조작으로 밝혀져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을 정치인이 이런 언론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이런 언론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어느 쪽으로 인도될 것이냐. 벼랑으로 인도되어서 실족사할 경우가 많다 이거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 마음속의 울림에 따라서 행동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희로애락, 국민들의 희망,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다면은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가슴을 따라서 행동해야지 언론 보도를 지침으로 해서 행동하면은 지금처럼 아주 어렵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